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제가 2차 판별 분석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판별 분석이 일단이라고 불리는 이유, 2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붙어 있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평균만이 아니라 공분산 행렬에도 이제 그룹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가 x가 주어졌을 때에 이 그룹에 대한 속하는 이 확률의 추정량이 서로 다른 정보가 되는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그룹마다 다른 정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확률이 비례하게 되는 부분이 앞서서는 이 G라는 부분이 없어질 상수로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그냥 1차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이제 실제 그룹마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 있어서 2차의 함수,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판별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쿼드라틱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의 이 박스 M 테스트를 통해서 공분산 행렬을 이제 가정할 수 있느냐,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이 선형 판별 분석을 사용할 것이냐, 2차 판별 분석을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자체를 가정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이제 먼저 사실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일별량 정규 분포를 다 각각의 변수들이 다 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게 또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하기는 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일별량 정규 분포를 각각의 변수들이 따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 뭐 굉장히 치우친 분포를 따른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발견이 된다면 이제 다별량 정규 분포를 이제 복합적으로 가정하는 것도 나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출발선상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어쨌든 그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어쨌든 심플한 과정을 거쳐서 심플한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유용한 방법 모형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판별 분석은 이제 R에서 QDA, 똑같은 매스 문제 패키지 안에 있는데 QDA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이 X라는 게 지금 LX 월 앞에서 이제 정의됐던 이 X로 부분이 이제 이 LX라는 선형 판별 점수에 해당했잖아요. 이거는 둘 다 사실은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에 대한 합쳐놓은 형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에 해당했는데, 이게 선형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2차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QDA 함수에서는 그 값을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값 대신에 그냥 이제 사후 확률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 확률에 따라서 더 큰 쪽으로 어사인을 한 이 클래스를 결과적으로 주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우 두고서 이제 이 판별을 잘 했느냐, 원래에 가지고 있는 y의 값과 비교를 해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와 같이 이제 이 OW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그려보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을 그려보면 이번에는 3개가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4개가 틀렸는데 이번엔 3개가 틀려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검증을 하지 않은 이전에 사실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모형 두 가지 이제 선형 2차가 자체가 뭐 어떻게 좋은 거냐 아니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약간 유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판별자가 갖는 이제 함수의 형태가 선형이냐 2차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 부분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특징이 이제 더 이제 선명해지는데요. 이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걸로 스캐터 플러스 그리고 판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다른 색깔을 나타내도록 해서 그려보면 실제로 이 두 개의 그룹을 가르게 되는 이 판별자 클래시파이어의 영역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파티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KLAR이라고 하는 이제 좀 생소한 패키지 안에 있는데 이걸 한번 근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뭔가 시각화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션 플롯이라고 정의가 된 파티 매트릭스 플롯이 정의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갖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멀티베리의 노말을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판별 분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사전적인 이제 사전 확률, 사전 그룹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로 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활용한 사후 확률을 이용한 분류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후 확률은 우리가 베이즈 룰을 아까 전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후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확률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해 나가느냐 하는 모델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앞에서는 그냥 앞에서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에서 멀티베리의 노말을 그냥 가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가정 없이 그냥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이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자유로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할 때 이제 오분류율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개념이나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모델을 가정한 상태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정의했다면 반대로 이제 평균적인 에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법은 리스트 스퀘어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있었죠.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어떤 정규 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처럼 그런 형태의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걸 가정하지 않고 이제 분류에 대한 실수를 정의를 해놓고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옵티마이즈하는 그거는 일종의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모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오분류율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의 개념에서는 어쨌든 이 오분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오분류율을 최소화하는 분류 방법은 이제 사후 확률이 가장 큰 쪽으로 개체를 분류하는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게 정말 타당한 데이터, 그 가정이 정말 타당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다별량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사전적인 정보를 반영시키고 사후 확률을 계산한 녀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오분류율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한 이론이 있는 부분이 요 짧은 순간에 녹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서 기억해 보면,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베타 1, 베타 제로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그래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의 방법과 MLE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입실론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입실론이 정말 노말 제로 시그마 제곱을 가정하는 게 정말 타당한 경우라면, 진짜 타당한 경우라면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얻는 해와 MLE를 통해서 얻는 해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이르는 부분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후반부쯤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이 똑같이 분류 문제에서도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이론적으로 좀 옆길로 좀 센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모델을 그대로 사실 생각할 건데,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또는 쿼드래틱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그대로 생각할 건데, 거기에서 사전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다. 이전에는 이 각각의 그룹이 최소 이런 프로포션을 만족해 라는 정보가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내 데이터로 그 프로포션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모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쓸 데이터는 이 곡물 특성이라고 하는 이제 크랍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곡물들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 4개의 변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분류 변수에 해당하는 게 크랍스라고 해서 그 안에 총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콘과 뒤에 보면은 뒤에 제가 여기 있죠. 클로버, 콘, 코튼, 소이빈, 슈거비트라고 해서 총 5개의 종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처럼 이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가정하게 되면 이 LDA를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 LDA의 사전 확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prior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prior라는 값이 이제 실제로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안 쓰면 되는데, 디폴트는 그럼 없으면 안 썼을 때의 디폴트 가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5개가 갖는 비율을 사전 확률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 확률로 쓰는 정보 역시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클로버의 비율, 콘의 비율, 코튼의 비율, 소이빈의 비율, 슈거비츠의 비율을 쓰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에서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는 사전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likelihood의 관점에서 이제 얻은 해와 똑같은 결과가 얻을 수밖에 없고요. 사후 확률을 계산해도. 대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프라이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사후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후 확률로 이제 어사인하는 그런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값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룹에 차지하는 평균들을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일단은 주고 기본적인 아웃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coefficient of linear discriminant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 classify를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얘가 이 값의 이 엑시스에 의해서 갈리는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5개 중에 특정 부분이 또 갈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이제 어떤 값에 따라서 또 다 갈리게 되고 하는 그런
엑시스를 여러 개 찾은 형태의 그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LD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사전의 확률이 주어진 경우에든 아니든 사후 확률이 계산이 되고, 또 그리고 디스크리미넌트 값 자체가 계산이 됐던 걸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LX라고 하는데 그룹이 두 개밖에 없으면 얘를 합쳐서 결국에는 X라는 아웃풋으로 줬었는데, 그게 여러 개, 지금 현재로서는 그룹이 여러 개에 사실은 해당하고, 그래서 5번 그룹으로부터 슈거비츠로부터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구분해내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로버, 콘, 코튼, 소이빈, 슈거비츠 각각에 속할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확률이 중에서 제일 높은 쪽으로 어사인을 한 결과가 클래스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결과를 제가 원래의 데이터에 붙여서 지금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했던 이 앞장에서 했던 뭐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프라이어가 있는 경우냐 아니냐만 지금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계속 두 개씩 겹치죠. 그러면 처음에 거는 처음처럼 프라이어를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를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프라이어라는 정보가 있었을 때를 보게 되면 프라이어라는 정보가 없었을 때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봤을 때는 에러 레이시 0.5에 해당했는데 절반을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해보니까 에러 레이시 0.495로 0.005 굉장히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작아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모델이 맞는 경우라면 이제 실제로 이게 가장 에러 레이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전 확률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조금이나마 어쨌든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판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8.2절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얻은 판별 함수가 성능이 좋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는 그 데이터를 그 모형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쓴 그 훈련용 데이터로부터의 예측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의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실제 훈련 결과를 적용했을 때의 예측 수준을 우리가 보는 걸로 사실은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용 데이터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이제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은 보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사실 성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예제를 주면서 이 예제에서 주고 있는 게 데이터가 총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 셋에 5개의 이제 옵저베이션이 있고,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오블류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마지막에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종합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진 않았네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개수로 봐야겠네요. 자, 콘 일단 지금 여기서 콘, 소이빈, 클로버,
코튼이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는 콘, 소이빈, 코튼, 슈거 비츠, 클로버인데 콘 하나 맞았어요. 소이빈 맞았죠. 두 번째 소이빈, 클로버, 코튼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일단 3개가 틀렸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 근데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로 봤을 때는 콘, 소이빈 맞았고요. 소이빈 틀렸고 클로버 틀렸고 코튼.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5개 중에 2개만 맞춰서 실제로 테스트 셋에서는 성능이 똑같이 40%의 어큐러시로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어쨌든 뭔가 잘못된 모델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결론으로밖에 이제 안 결론으로밖에 말이 계속 꼬이네요. 아무튼 그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정말 예제를 위한 예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예제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혹시나 그래서 이게 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시간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얘를 2차 판별 분석으로 바꿔서 이제 LDA 대신에 QDA로 다 바꿔서 한번 진행해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액큐러시가 40%보다는 좋아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활용하는, 그래서 베이지안의 방법을 어쨌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모델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데서 실제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 정보가 어쨌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고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8.2절과 8.4절은 종합적으로 어쨌든 뭐 베이지안의 관점이든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어쨌든 뭐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혀 다른 어떤 모델 접근법에 해당하는 로지스틱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영상을 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